그래도 X4는 M이지.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어디 왔느냐, 오늘 BMW 도이치모터즈 대치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와 있냐, 뭐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산 모토쇼 취소가 돼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제가 그래서 집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랜선 모토쇼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즈 대치 전시장에 오시면은 X1부터 X7까지 BMW SUV 전 라인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X7 사진이 정말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정말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흔치 않아요. X1부터 X7 그리고 보너스로 M8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랜선 모터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앞에는 제 에마, 제 차량인 G4도 서 있고, G4는 없어요. 이건 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X 시리즈 랜선 모터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모터쇼. 여러분들은 토이브로 모터쇼 오신 겁니다. 부산 모터쇼가 취소돼서. 자, 일단은 이 녀석은 X1 EOI입니다. EOI 정도 돼야 또 BMW 스포츠성 운동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 녀석 M팩이 아니에요. M팩은 아니고 어드밴티지 가장 낮은 모델입니다. X1의 가장 낮은 모델. 근데 이제 또 EOI라고 또 이렇게 또 블랙 유광 휠까지 적용을 해줬고, 이제 전륜 구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미니 컨테인먼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 283 모델에서는 후륜 기반의 X1 차량이었거든요. 저도 그 차량을 소유를 했었고, 하지만 근데 전륜을 넘어오면서 확실히 전보다는 좀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가장 어드밴티지 모델,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범퍼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X1만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핸들도 그립감이 일반 BMW 그립감이 아니죠. 좀 얇은 그런 그립감이고, X1과 X2는 이게 클러스터 사이즈가 작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가 적용이 되고, 기어 노브가 저는 좀 그쵸.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기어 노브 디자인도 좀 BMW스럽지 않은 자, 2열 공간, 2열 공간은 약간 좀 시트 자체가 좀 미니 컨트리맨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줘요. 2열 공간이 엄청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 정도 태우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면 트렁크는 자동. 트렁크는 생각 외로 넓어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비교하자면은 예전에 이바디 전 세대 X1보다 확실히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X1인데 X1도 이거 있어요, 이거. 야, 그래도 깡통 모델이라도 SUV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X2입니다, X2. 이 녀석은 이제 M 패키지예요.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 확실히 M 패키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X1에서 봤었던 저 어드밴티지, 약간 좀 플라스틱이 많은 좀 약간 좀 사티나는 범퍼 재질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M-팩은 확실히 훨씬 낫습니다. X2 전면부에서는 약간 범퍼 형상이 좀 다른 정도? 그것도 그릴이 좀 작아요. X2가 보시면 X1은 그릴이 좀 큰 편인데 X2는 약간 좀 작죠. 하지만 헤드램프는 눈매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M이지 않습니까? M 딱 X2는 X2만의 또 이 C필러 엠블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놓은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X2. 근데 이제 쿠페형 SUV 라인이지만 C필러 라인 쪽은 그렇게 쿠페형 스타일 같진 않아요.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쁘진 않아요.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또 이 녀석은 이제 18D입니다. 18D. 약 150마력 정도 보여주는 디젤 엔진. 그러다 보니까 18D를 가지고 파워트레인을 논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실구매가가 4,000대입니다 보통. 프로모션이 이제 X1과 X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900 정도는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구매하실 때는 실구매가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사이즈는 적당한 정도입니다. X1과 X2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비슷하고. 휠은 진짜 멋있네요, 그죠? 휠은. 그 다음에 이제
실내를 보시게 되면 보드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고, 더불어서 핸들은 이제 F바디 때 사용하던 M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는데 그립감은 역시나 좋습니다. 언제나 봐도. 더불어서 아직까진 그래도 아날로그 방식, 볼 때마다 적응 안 되죠. 기어 오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BMW 오너가 아니셨던 분들한테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색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 또 이런 게 약간 또 소형 SUV의 그런 감성을 자극시키는, 그죠?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소형 SUV다운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3, X4 이제 2급서부터는 확실히 BMW SUV들이 확실히 뭔가 그런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 X3 어떻게 보면 젊은 아빠들의 드림카죠. 젊은 아빠들의 드림카. 최근에 또 제가 이제 X3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X3 302 모델도 출시가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차량을 시승을 했어요. 조만간에 X3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기도 제가 업로드를 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 녀석은 이제 M 패키지가 아닙니다. M 스포츠가 아니고 일반 X 라인. 근데 솔직히 이제 X3 같은 경우, X4는 확실히 M 스포츠 패키지가 이쁘지만 X3 같은 경우는 굳이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X 라인으로도 충분히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휠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죠? X1을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지만, X3는 중형이지 않습니까? 대형의 X5고, 근데 X3만 주행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꼭 대형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이제 X1과 X2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움과 이런 디스터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또,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물론 지금 이 기어 노브나 이 인테리어도 지금 BMW 최신의 인테리어는 아닙니다. 많이 좀 바뀌었죠. 이거 이제 처음 초창기 G바디 때 인테리어인데,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F바디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구성 틀이.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BMW의 클래식함과 최신의 디지털의 그런 감성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 X3만 하더라도 실내 탔을 때 전혀 좁은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더불어서 X3 같은 경우는 이제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확실히 젊은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볼 수가 있죠. 딱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일단 뭐 지금 2열 시트가 폴딩이 돼 있지만, 2열이 이쪽 폴딩 돼 있지만 이제 딱 이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X3가 좀 장점을 얘기 드리자면, 전장은 산타페보다 조금 짧아요. 하지만 휠베이스는 이 녀석의 산타페보다 휠베이스 느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20i 이 정도. 그러면 다음 이제 이 녀석의 스포츠 쿠페 버전. 어떻게 보면 지금 BMW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SUV지 않습니까? X4. 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F바디 때보다도 G바디에 와서 X4의 그런 이런 루프 라인이라든지 리어의 디자인 자체가 훨씬 더 예뻐졌죠. 그러다 보니까 F바디보다 G바디에서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디젤 말고 가솔린 모델도 BMW SUV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20i 이 트림은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일단은 트렁크 버튼이 이제 얘는 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깔끔해서 오히려 정말 쿠페형 디자인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19인치인데도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 M팩이 적용되는 건 확실히 자세가 나와요. BMW는 무조건 M팩입니다, 그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도 이제 시승기가 많죠. 20D도 있고 M40D 시승기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버건디 컬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 야, 그죠? 이 차 이쁘다. X4. 하지만 근데 X4는 이제 좀 그게 있습니다. 확실히 2열의 헤드 공간, 2열의 헤드룸 자체가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인 180이 넘는 성인 남성이 앉으면 조금 헤드룸 공간이 여유롭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일반 자녀들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사이즈고, 여기 보시면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 트렁크 사이즈도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SUV의 적재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 건 맞습니다.
X4.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저기 이제 X5, S6, X7이 있습니다. 요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X5.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녀석입니다. X5.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X5서부터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릴 X6도 있고, 저기 보시면 X7도 있는데, 이 차량들, 이 세 차종, 이 세 차종은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너무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신형 X5는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일단 이 녀석은 끝판왕입니다. X5 M50D. X5서부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BMW 레이저 헤드램프가 또 적용되어 있고, 키드니 그리 사이즈 커진 게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X6나 X5를 보게 되면요, 그릴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차체도 워낙 크잖아요. 이 녀석이 전폭이 2m고 그러다 보니까 그릴이 아무리 커져도 그렇게 그릴이 막 부각돼 보이진 않습니다. 스와로버스키 이 에디션이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가운데 보면 또 X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X라고 다 써있는 게 진짜 너무 영롱해요. 보죠?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들의 정말 마지막 패밀리카, 그러니까 BMW SUV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X6보다도 X5를 더 선호합니다. 2열 공간도 충분하죠. 2열 공간도 충분하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X5 같은 경우는 이 2열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X5는 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녀석 가격이 꽤나 비싼 차량인데도 이런 게 약간 좀 수동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근데 가죽 느낌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렁크를 열어도 X5. 전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것도 같이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동식으로.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무게를 꽤 많이 버텨줍니다. 이게 전동식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X6. 전 개인적으로 2세대 X6는 약간 좀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3세대 X6로 오면서 우리가 1세대에서 맨 처음 봤을 때 X6의 그 존재감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세대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또한 이 파란색이 어울리는 SUV가 흔치 않은데 진짜 이 근육질 볼륨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중에 그릴이 진짜 포스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X6인데, 그죠? 자, 휠도 너무 이쁘고, M50D에 들어간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끝판왕이죠. 끝판왕. 정말. 야, 이 디퓨저랑 머플러까지. 특히 이제 이 짝수 모델, 이 스포츠 쿠페를 지향하는 모델들이 이쪽에 뒤쪽 범퍼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 에어벤트가.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카본. 진짜 고급스럽네요, 진짜. 아까 X5 같은 경우는 카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드 트림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기온 오브 이런 게 약간 좀 올드한 감성이 있었지만, 이 카본에다가 이 보석 같은 이 느낌들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정말. 그죠? 근데 X6 같은 경우가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쿠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쿠페형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헤드룸 공간이 충분해요. 제가 키 180인데도 이 180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착장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야, 근데 확실히 포스가 또 있죠. 이게 리오 쪽 유리까지 같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X6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 근데 이 트렁크 존재감이 X6 다 써 있고 이렇게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 멋쟁이 아빠들이 이 차량 타면은 진짜 한 개간지, 그죠? 완전 간지. X6 차 너무 이쁩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X7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30D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X7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급에서는 되게 웃긴 게 아무리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가 1억 2천, 뭐 옵션면도 나쁘지 않고, 또 이런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SUV, 대형 SUV가 1억 2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얘는 솔직히 그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 X6 그래도 X6도 그릴이 적은 편이 아닌데도 밸런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릴밖에 안 보여요. 이 X5에서 보여주는 럭셔리함과 X7에서 보여주는 럭셔리함은 상당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고, 확실히 X7에서는 가죽 냄새도 있는 것 같아요. 가죽 냄새. 뭔가 또 이런 것도 블랙우드, 아메리칸 감성 스웩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블랙우드. 이제 독립 시트죠. 독립 시트가 적용된 이제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 모델. 근데 가죽 재질도 너무 고급스럽고 공간도 나쁘지가 않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쉬워요. 여기다가 좀 크롬 같은 재질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죠? 약간 너무 까매요. 그죠? 이 차량도 이제 트렁크가 열렸을 때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트렁크 열렸을 때는 X6가 존재감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자녀가 한 두세 명만 있다고 하면은 진짜 이 X7은 너무나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대형 SUV 패밀리카라는 그 이상의 럭셔리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의전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의전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그런 독보적인 SUV 모델이기 때문에 그동안 BMW에서 보여줬던 장점들과 더불어서 정말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 이런 대형 SUV가 나온 이 X7 차량 자체는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존재감 1등이다 얘가.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이치모터드 대치전 시장에 오시게 되면 이 녀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M8. 그러니까 8 시리즈 그랑 쿠페예요. M8 그랑 쿠페. 우와, 기가 막힙니다. 그릴은 역시 M8. 이번 신형 8 시리즈들의 이 DRL 자체, 포스 자체는 넘사벽이죠. 너무 날렵하고 이뻐요. 라인이. 이 범퍼 형상하며 휠 보세요. 휠. 또 이 녀석은 컴페티션입니다. 컴페티션 모델이기 때문에 휠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가 이야, 올블랙 감성. 자, 터널 같은 데서 이 차량이 딱 쫓아오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뭐 기가 막힙니다. M1, M2 버튼,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진짜 M 스티치, 이게 바로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진짜 M 핸들, 그리고 빨간색 스타트 버튼. M5 기어 노브랑 또 사뭇 다르죠. M8만의 8 시리즈 M8만의 독특하고 고급진 그런 기어 노브가 적용돼 있고, 여기도 M8 컴페티션. 야, 근데 진짜 딱 봐도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있어요. 커튼도 전동식 2열 커튼도 적용되고, 파워 월킨스 스피커까지. 그리고 실제로 앉았을 때 이게 되게 2열이 되게 편안합니다. 진짜 2열이 등받이 가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의외로 헤드룸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성인 남성이 되어도 헤드룸 공간이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SUV를 싫어하는 아빠들의 정말 드림카, 로망카예요. 이 정도면. 요즘에 BMW 짝수 모델들의 리어 디자인 자체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디퓨저와 이 머플러 포스가 뭐 어마어마하고, 이게 무광 블랙인데도 이 레터링에는 유광 블랙이지 않습니까? 포스가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뭐 트렁크는 깊이는 깊지만 넓이는 넓지가 않아요. 그죠? 깊이는 깊은데, M8 사고 싶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BMW X 시리즈
일명 랜선 모터쇼 이렇게 한번 돌려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전시장에서 X1부터 X7을 동시에 전시한 전시장은 없습니다. 5월달에 있을 예정이었던 부산 모터쇼가 취소가 되면서 대치동에 위치한 BMW 도이치모터즈 대치 전시장에 오시면은 뭐 계속해서 전시를 해놓는다고 해요. 지금 X1부터 X7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뭐 M8도 보너스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이제 X4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 X 시리즈들을 정말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되고, 더불어서 이제 이 영상이 BMW X 시리즈 중에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랜선 모터쇼, 토이브로가 준비한 랜선 모터쇼 1부는 BMW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